우리 아들이 왜 저런 못난이와 결혼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개미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다 깎였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며느리가 매일 밤 낡은 가계부에 무엇을 적고 있었는지. 경영학과 수석 출신. 5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준비해온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이 8년 후 연 매출 150억 원 기업의 CEO로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한 그녀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를. 김혜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2019년 3월, 저는 32살 김혜미,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아침상을 차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벌써 58세 시어머니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미야, 김치찌개는 또 왜 이렇게 짜게 했어? 우리 준수 혈압 높다고 몇 번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대할 때 이런 식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고 친구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 말이야. 얼굴이 좀 그렇긴 한데 손재주는 있어.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오는 날이면 더욱 심했습니다. 마치 저를 집안의 부끄러운 비밀처럼 다뤘죠. 어머나, 며느리가 참 순해 보이네요. 순하긴 한데 뭐 아들이 선택한 거니까 외모는 좀 아쉽지만 성격은 괜찮아요. 더 견디기 힘든 건 29세 신우 이지혜였습니다. 자신이 미인이라고 자부하며 저를 볼 때마다 우월감에 젖은 표정을 지었죠. 언니, 화장은 좀 하고 다녀요. 우리 오빠랑 밖에 나갈 때 창피해요. 그날도 남편과 함께 쇼핑몰에 갔다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말하니 주변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었죠. 솔직히 오빠가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34세 남편 이준수는 어땠을까요? 착하긴 했지만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 혜미가 상처받잖아. 겉으로는 저를 감쌌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그리고 가끔씩, 정말 가끔씩 그의 눈에서도 아쉬움의 빛을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에게는 하나의 위안이 있었습니다. 낡은 가계부였죠. 결혼 첫날부터 적기 시작한 그 노트에는 단순한 가게 내역이 아닌 제 진짜 생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 메뉴 개선안, 주변 상권 분석, 고객 만족도 향상 방법.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결혼 때문에 취업을 포기했던 제가 5년 동안 몰래 쌓아온 사업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계신가요?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 준순의 집밥에 세무서 직원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도 급히 식당으로 달려갔죠. 지방세 체납액이 총 2,300만 원입니다. 이번 달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식당 분위기가 급격히 어색해졌죠. 잠깐만요. 2,300만 원이라니 그렇게 많이 밀렸나요? 작년부터 계속 연체되어 온 건입니다. 더 이상 기다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는 초상집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 거야? 너 장사를 어떻게 한 거니?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어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식당 문 닫게 생겼네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혜미야, 너는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들 혼자 장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는 옆에서 도움이나 됐어? 어머님, 제가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도와드렸는데요. 그런 게 도움이야? 진짜 도움 말이야. 내가 카운터에 서 있으니까 손님들이 더 안 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혜미 언니 솔직히 카운터에 서 있으면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시누이까지 가세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꾹 눌러 참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복도 없어. 우리 아들이 왜 하필. 차라리 예쁜 며느리를 얻었으면 가게 분위기도 좋아지고 손님도 더 왔을 텐데. 그 순간 뭔가가 제 마음속에서 스르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모욕과 무시,
그리고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까지.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원인이 아니야. 내가 직접 해결해보자. 혜미야, 너도 이제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인데 가만히만 있으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낡은 가계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적어온 사업 아이디어들, 시장 분석 자료들, 그리고 언젠가 이루고 싶었던 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줄 거야. 세무서 고지서가 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모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대출 연체로 인해 담보물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내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 넘어갑니다. 2천만 원 대출까지 연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세금 체납 2,300만 원에 더해 총 4,3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마련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날 오후 급히 소집된 가족회의에서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4,300만 원을 어디서 구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복 없는 며느리 때문이야. 70세 시아버지 이동수까지 나서서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차라리 이혼하고 능력이 있는 여자를 새로 만나는 게 어떠냐?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혜미 언니랑 같이 있어봤자 오빠만 더 힘들어져요. 신우이는 평소보다 더욱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솔직히 예쁜 아내가 있었으면 식당 손님도 더 많이 왔을 거고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거예요. 맞아. 예쁜 며느리가 카운터에 있으면 남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 그런데 저런 얼굴로 서 있으니까 손님들이 다 도망가지. 그때 가장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형식적으로 저를 감싸던 남편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한데 혹시 내 친정에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제 친정은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짓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4,300만 원을 빌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친정에는 그런 돈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것도 못해? 친정 부모가 딸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시집 왔어?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정말 쓸모없어.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여자를 왜 며느리로 들였는지 후회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들었어. 아들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 이 여자랑 계속 살면 너만 불행해져. 맞아요. 혜미 언니는 우리 가족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족 모두가 합세해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제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혜미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모양이 됐어. 복도 없는 것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야?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야? 제가 정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뒤에서 저를 모욕하는 소리를 뒤로하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5년 동안 몰래 적어온 사업 계획들, 시장 분석 자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반찬 배달 사업 계획, 온라인 마케팅 전략, 차별화된 메뉴 개발. 경영학과 수석 출신답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실력을 보여줄 거야. 2019년 4월. 다음날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말이죠. 제가 향한 곳은 동네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 담으며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요리였죠. 가계부에 적어둔 특별한 레시피들이었습니다. 이 새벽부터 뭐 하는 거야? 소음 좀 내지 마.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저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미 언니, 뭐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반찬을 왜 포장해요? 팔러 나가요. 짧은 대답에 가족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팔러 나간다고? 너 미쳤어? 누가 내가 만든 반찬을 사겠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반찬을 들고 향한 첫 번째 장소는 동네 작은 카페였습니다. 헤든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그곳이었죠. 어서 오세요. 어떤 음료 드릴까요? 음료는 아니고요. 혹시 반찬 납품에 관심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왔어요. 카페 사장 이철수는 40대 중반의 친근한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가져온 반찬을 보더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이요? 저희는 음료랑 간단한 디저트만 파는데. 요즘 카페에서 홈메이드 도시락이나 반찬 세트도 많이 팔잖아요. 한번 맛만 보세요. 저는 정중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5년간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이었죠. 카페 사장이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맛보는 순간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 김치 정말 특별한데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5년 동안 연구해온 특별한 레시피입니다. 발효 시간과 양념 배합을 조금씩 달리해서 제가 설명을 시작하자 카페 사장은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찬들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죠. 와, 이 멸치볶음도 정말 담백하고 이 콩나물 무침도 아삭아삭하니 좋네요. 그때 카페에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뭐 맛있는 거 먹고 계세요? 아, 이분이 만드신 반찬인데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손님들이 반찬을 맛보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우리 엄마가 해준 것 같은 정말 깊은 맛이에요. 이런 반찬 어디서 팔아요? 저도 사고 싶어요. 카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 반찬을 맛보기 시작했죠. 드디어 기회를 잡았어. 혹시 정기적으로 납품 가능하신가요? 이런 퀄리티라면 저희 카페에서 홈메이드 반찬 세트로 메뉴에 올리고 싶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기회를 잡은 것이었죠. 물론입니다. 얼마나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일단 하루에 10세트 정도부터 시작해볼까요? 한 세트당 8,000원에 공급해주시면 저희는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번째 목표지를 향했죠. 동네 작은 마트였습니다. 평소 장을 보러 다니던 곳이라 사장님과도 안면이 있었죠. 어머, 김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 보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좀 다른 일로 왔어요. 혹시 반찬 코너에 관심 있으시지 않을까요? 마트 사장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가져온 샘플을 맛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요즘 손님들이 간편한 반찬을 많이 찾는데 혹시 대량 공급도 가능하세요? 두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마트에서는 하루 15세트를 주문했죠. 계산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방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카페 10세트 8,000원 8만원, 마트 15세트 8,000원 12만원. 하루 총 20만원, 한 달이면 600만원.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2019년 5월 사업 시작 1개월 후 주물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사모님, 손님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하루 30세트로 늘려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세요? 카페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왔고 새로운 거래처 세 곳도 생겼습니다. 하루 50세트, 하루 매출 40만 원. 하지만 집 부엌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개미야, 요즘 새벽마다 무슨 소리가 나는데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발견한 것이 공유주방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시간대별로 나눠 쓰는 상업용 주방. 다음 날 저는 동네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공유주방을 방문했습니다. 하루 4시간 사용하시면 월 8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 허가증만 있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해요. 저는 즉시 계약했습니다. 예상 월 매출 1,200만 원에서 80만 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유주방으로 갔습니다.
4시부터 8시까지 집중적으로 반찬을 만들고 8시에 각 거래처로 직접 배달했습니다. 개미야, 요즘 아침마다 어디 가니? 운동하러 나가요. 운동. 너 같은 애가 무슨 운동을 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2019년 7월 사업 시작 3개월 후 거래처가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100세트, 하루 매출 80만 원, 월 매출 2,400만 원. 공유 주방도 이제 부족해졌습니다. 4시간으로는 100세트를 만들 수 없었죠. 저는 부동산에 문의했습니다. 작은 상가 주방 있나요? 10평 정도면 돼요. 내 동네 외곽에 하나 있는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이에요. 월 매출 2,400만 원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돈 800만 원으로 보증금과 기본 설비를 마련했습니다. 식품위생 허가도 다시 받고 냉장고와 조리 기구들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제가 정확히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케미 언니, 요즘 맨날 나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일 좀 하고 있어요. 일이라고? 어디서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2019년 8월 사업 시작 4개월 후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예미 씨시죠?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어떤 일이신가요? 헤든 카페의 단골 손님인데요. 우연히 김예미 씨가 만든 반찬을 먹어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다음날 오후 저는 동네 커피숍에서 이정호를 만났습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믿음직한 인상을 주었죠.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이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미입니다. 사실 저는 그 카페 단골인데 우연히 김예미 씨가 만든 반찬을 먹어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정호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20년간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상품기획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독립해서 식품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예미 씨의 요리에서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체계적인 연구와 고민의 결과더군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동안 계속 연구해온 레시피거든요. 5년간요. 혹시 관련 전공이라도 하셨나요? 네,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이정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경영학과까지 현재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달에 약 2,500만 원 정도. 시작한 지 4개월 됐어요. 이정호가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4개월 만에 월 2,500만 원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속도인데요. 사실 제가 연락드린 이유는 이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내도 과거에 요식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시댁의 무시와 편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죠. 제가 전문적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연결, 사업 확장 전략, 브랜디. 김예미 씨의 실력이면 충분히 큰 사업으로 키울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가족들은 이 일을 알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겠네요. 먼저 사업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겠어요? 그날 밤 저는 5년간 가계부에 적어온 모든 아이디어들을 하나의 사업 계획서로 정리했습니다. 2019년 10월 이정호의 도움으로 사업 계획서를 정리한 지 2주 후 투자자 미팅이 잡혔습니다. 강남의 작은 카페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정호와 2명의 투자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미 씨시죠?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연간 5조 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장 대량 생산 제품이죠. 저는 각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신선함이라는 차별화 전략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매장에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네. 중앙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프랜차이즈 매장마다 소형 주방을 설치합니다. 제 레시피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면
각 매장에서 당일 아침에 만들어 그날 판매합니다.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유통되는 반찬과는 차원이 다른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매장당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당 직원 2명, 하루 50세트 생산. 세트당 15,000원 판매. 매장 일 매출 75만 원, 월 매출 2,250만 원입니다. 1년차 10개 매장, 3년차 30개 매장, 5년차 50개 매장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 매출 실적은 5개월 만에 월 매출 3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30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투자자들은 잠시 별도 회의를 했습니다. 10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결정됐습니다. 3억 원 투자하겠습니다. 다만 초기 운영 자금으로 우선 1억 원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는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냈어. 투자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달려간 저를 맞이한 것은 절망에 빠진 가족들이었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 든다고. 성공 확률이 70%래. 그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정우 대표님, 투자금 중에서 2천만 원만 급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30분 안에 해결해 드릴게요. 30분 후 병원 계산대에서 수술비가 결제되었습니다. 개미야, 이 돈을 어디서 구한 거야? 투자받은 돈이에요. 3억 원 투자 계약이에요. 가족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3억 원이라고? 네. 그동안 조용히 사업을 준비했어요.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이 넘어요.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미야, 내가 정말 잘못 봤구나. 하지만 저는 아직 이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2019년 12월. 시아버지 수술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비를 해결해준 저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개미야, 고생 많았어.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대할 때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죠. 어머님, 괜찮아요. 가족인데요. 그래, 가족이지.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시누이 이지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보였죠. 언니, 요즘 바쁘시죠? 사업 잘 되고 있어요? 그럭저럭. 그럭저럭이라니요. 3억 원이나 투자받았으면서. 이제 우리보다 더 잘 사시네요. 시누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질투인지 아니면 자괴감인지.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 언니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잖아. 남편이 말렸지만 시누이는 픽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예미 씨,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되시나요? 이정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제가 지금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동네 카페에서 이정우를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투자금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 30분 후 이정우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웠죠. 예미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이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계약을 재검토하자고 합니다. 재검토요? 왜 갑자기요? 경쟁사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것도 훨씬 큰 규모로. 이정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기업에서 같은 컨셉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들도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신선한 반찬, 컨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본력이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죠.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계약이 취소되는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정우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위험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단 2억 원은 보류하고 1억 원으로만 시작하자고 하네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거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3억 원으로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머릿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영 매장 5개, 30평 공장, 직원 10명 고용. 모두 3억 원을 기준으로 한 계획이었는데, 혜미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투자자들을 좀 더 잘 설득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억 원이면 1억 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규모를 줄이면 됩니다. 직영 매장을 5개에서 3개로, 공장도 30평에서 20평으로. 저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제가 직접 더 많이 뛰면 돼요. 직원도 최소한으로만 고용하고. 김예미 씨.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실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대기업이 규모는 크지만 우리에게는 진심과 정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대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온 저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잠깐 모여주시겠어요?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혜미야? 표정이 안 좋은데.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투자금이 조금 줄었어요. 줄었다고? 얼마나?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무슨 문제가 있어?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쟁사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한대요. 대기업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 순간 신우이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언니가 대기업이랑 경쟁하겠어요?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이 제지했지만 신우이는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언니가 돈 좀 벌었다고 우리한테 의수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이지혜!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신우이를 나무랐습니다. 혜미 덕분에 내 아버지 살렸잖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저를 감싸고 있었죠.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 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대기업과 경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1억 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규모를 줄이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동안 5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혜미야, 내 뜻대로 해봐라. 우리가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신우이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낡은 가계부를 펼쳐봤습니다. 5년간의 계획, 3개월간의 실적. 모든 것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1억 원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영 매장 3개 보증금 1,500만 원. 소형 공장 20평 보증금 1,000만 원. 초기 운영자금 5천만 원. 예비자금 2,500만 원.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혜미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지역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프랜차이즈요? 내경기도 지역에 특화된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대기업과 정면 경쟁하기보다는 지역 밀착형으로 특화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정우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각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신선함이라는 컨셉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대기업은 결국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말요?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내일 한번 만나보실래요?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세요. 물론이죠. 2020년 3월 사업 시작 1년 후 투자금 1억 원 중 3천만 원으로 경기도 외곽에 30평 규모의 소형 식품 공장을 임대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시설이 필요해요.
공장을 둘러보는 제 마음은 설렜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제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여기에 냉장고 3대, 저기에 조리대 5개, 그리고 저쪽에는 포장 공간. 저는 공간을 머릿속으로 설계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직원도 3명을 고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봐요. 첫날, 저는 직원들에게 제 레시피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레시피는 정확히 따라주세요. 재료의 비율, 조리 시간, 온도,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네. 사장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반찬을 우리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주세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품질 검사를 할 겁니다. 하나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전부 폐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가서 첫 배치를 직접 만들고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직원들이 만든 모든 반찬을 맛보고 확인했습니다. 이 김치 발효가 조금 덜 됐어요. 하루 더 숙성시켜 주세요. 이 멸치볶음은 완벽해요. 바로 이 맛이에요. 콩나물 무침은 조금 더 아삭하게 삶아주세요. 직원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제 기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직영 매장 3개를 오픈했습니다. 수원, 안양, 부천. 각 매장에는 소형 주방을 설치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첫 번째 매장이에요. 수원역 근처의 작은 상가.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각 매장에는 주방 직원 2명씩을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장의 특별한 점은 뭘까요? 오픈 전날 저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당일 생산이요. 맞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당일 만들어서 당일 판매합니다. 저는 각 매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제 레시피대로 정확히 따라해 주세요. 재료의 비율, 조리 시간, 온도,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당일 생산, 당일 판매가 원칙입니다. 손님이 공장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면 자신 있게 아니요. 오늘 아침에 여기서 직접 만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픈 첫날 저는 수원 매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신규 오픈했다며요? 뭐 파는 데예요? 신선한 집밥 반찬을 판매합니다. 모두 오늘 아침에 여기서 직접 만들었어요. 오늘 아침에요? 정말요? 네, 한번 맛보실래요? 손님에게 시식을 권하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첫날 매출은 3개 매장 합쳐서 150만 원. 작은 시작이었지만 확실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지역 프랜차이즈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김혜미의 집밥, 제 이름을 건 브랜드가 경기도 일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영 매장 5개, 그리고 가맹 계약 10개를 체결하며 계약금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월 매출도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1년 만에 월 매출 1억 원. 정말 대단하세요. 대표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혜미 씨의 실력입니다. 그날은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한 지 5개월,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상태였죠. 혜미야, 잠깐 이리 와봐라.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호칭이 복 없는 것에서 혜미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5년 동안 너를 제대로 봐주지 못했어. 괜찮습니다, 아버님. 아니야. 우리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정말 잘못했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시어머니도 다가왔습니다. 혜미야, 나도 정말 미안해. 5년 동안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식사 준비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 감사한 줄도 몰랐지. 어머님,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왜 진작 몰랐을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가 이 말 몇 마디로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경영학과 수석이었다는 거, 그 얘기 기억나니? 결혼 전에 했던 그 얘기 말이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시집 와서는 현모양처만 되면 된다고. 정말 어리석었어. 5년 전 제가 얼마나 그 말에 상처받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지나간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기에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신우이도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저는 손을 살짝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괜찮아요. 언니가 능력 있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제가 미인이라는 것만이 자랑이었는데 언니가 실력으로 모든 걸 증명하니까 제가 초라해 보였어요. 신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했나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해요, 지혜 씨. 다 지나간 일이에요. 남편도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도 정말 미안해.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준수 씨. 저는 남편을 준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왜 갑자기 준수 씨라고 불러?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실격이었어. 가족들이 너를 힘들게 할 때 나는 제대로 막지 못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된 남편이 될게. 내 사업도 적극적으로 도울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소만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 용서가 될까? 5년 동안의 상처가 이렇게 쉽게 치유될까? 저는 낡은 가계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조용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결심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겠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다시 함께 살 수는 없다. 5년간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2021년 9월 사업 시작 2년 반 후, 제 브랜드 김혜미의 집밥은 이제 경기도를 넘어 서울, 인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직영 매장 10개, 가맹점 20개, 총 30개 매장. 현재 연 매출 30억 원. 직원 60명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각 매장마다 소형 주방에서 당일 아침에 만들어 판매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은 제 회사 창립 2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호텔 연회장을 빌렸습니다.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죠. 사장님, 손님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네, 알겠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2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고급 비즈니스 정장, 단정한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이제 나는 더 이상 복 없는 며느리가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섰습니다. 시댁 가족들도 객석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특별히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저는 하루 2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외모 때문에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년 반 만에 30개 매장, 연 매출 30억 원 기업의 CEO가 되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앞만 향했죠. 파티가 끝난 후 가족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개미야, 정말 자랑스럽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중하게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어. 시어머니도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빼며 음료를 집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음료 더 드시겠어요? 아, 응. 시어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마케팅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언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신우이가 말했지만 저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혜 씨. 왜 자꾸 지혜 씨라고 불러요? 지혜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냥 편해서요. 남편도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멋있었어. 당신이 자랑스러워. 고맙습니다, 준수 씨. 또 준수 씨라고. 여보, 우리 사이에 왜 이렇게 격식을 차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22년 3월.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집에 가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죠. 여보, 요즘 너무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남편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일이 많아서요. 죄송해요. 미안하긴 그래도 가끔은 집에 들어와야지. 어머니도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네, 시간 나면 들를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직접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회의실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개미야, 요즘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와? 바빠서요, 어머님. 바쁜 건 알겠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니? 요즘 너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신 거 없어요, 어머님. 그럼 왜 이렇게 우리한테 거리를 두는 거니?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개미야, 혹시 우리를 아직도 용서 못한 거니?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어머님. 그럼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개미야, 무슨 뜻이니? 5년 동안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잘할게, 제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니? 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가 기다릴게, 얼마든지.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5년 동안 시댁에서 정신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증거는 일기와 녹취록이 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몰래 기록해둔 가계부를 꺼내고 핸드폰 음성 파일을 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시댁 식구들이 했던 모든 말들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3일. 시어머니, 우리 아들이 왜 저런 못생긴 여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2015년 8월 12일. 신우이 언니는 정말 예쁘지도 않은데 왜 화장도 안 해요? 2017년 2월 28일. 시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외모는 좀 아쉽지만 성격은 괜찮아요. 2019년 3월 15일. 시어머니, 내가 카운터에 서 있으니까 손님들이 안 오는 거 아냐? 변호사가 가계부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고 싶어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정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번 돈은 제 실력으로 번 거예요. 그들에게서 위자료를 받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언제쯤 제출하실 건가요?
조금 더 기다리려고요. 회사가 좀 더 안정되면. 알겠습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2024년 3월 사업 시작 5년 후.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저는 전국 50개 매장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10억 원, 향후 5년간 예상 매출 총 500억 원.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기념 비자 간담회. 그곳이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거야. 저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은 5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5년 전 외모 때문에 무시당했던 그 며느리는 이제 없어. 이제는 김혜미 CEO.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강남의 대형 호텔 컨벤션홀. 홀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 투자자들, 가맹점주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제발 김혜미 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시어머니 박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애절한 목소리였죠. 초대장 있으신가요? 없는데. 죄송합니다. 초대장 없으시면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요, 우리 며느리가. 아니, 김혜미 사장님이 우리 가족이에요. 규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기자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5년 만에 전국 50개 매장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김혜미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올라가는 모습은 5년 전의 그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몰래 들어온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비를 뚫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복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외모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5년 동안 무시당하고 구박받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 못생긴 것이 카운터에 서 있으니까 손님이 안 온다. 차라리 예쁜 여자랑 재혼해라.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진짜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객석 뒤편에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전국 50개 매장 프랜차이즈 계약금 10억 원, 향후 5년간 예상 매출 총 500억 원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5년 전 하루 2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달 매출이 600만 원이었죠. 1년 후월 매출 1억 원, 2년 반 후 연 매출 30억 원. 그리고 지금 연 매출 50억 원, 직영 매장 15개, 가맹점 35개, 총 50개 매장에 도달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했습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대기업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차별점이 뭔가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중앙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각 매장마다 소형 주방을 설치하고 당일 아침에 만들어 당일 판매합니다. 공장 반찬과 우리 반찬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신선도와 맛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제 레시피와 교육 시스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각 매장에 제공하고 매장 직원들이 마치 집에서 만들듯이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그것이 김혜미의 집밥입니다.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로비로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댁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미야, 남편 이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축하해. 5년 동안 정말 대단했어. 감사합니다, 준수 씨. 저는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고 대답했습니다. 혜미야, 저기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요? 그때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혜미야.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5년 동안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고 계셨나요? 어머님?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매일 밤 울었는지, 거울을 보며 얼마나 자책했는지, 내가 정말 못생겨서 집안을 망치는 건가 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요. 혜미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밤에는 사업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요. 신우이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언니를 질투했어요. 언니가 실력이 있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지혜 씨, 이제는 언니가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곧 이혼할 겁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이라고?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5년 동안 저를 지켜주지 못했던 분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혜미야, 제발. 준수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저를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준수 씨는 저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남편으로서 제대로 못했어. 시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미 아니, 사장님. 이 늙은이가 잘못했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저는 그들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다만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 뿐이죠. 혜미야, 그럼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용서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게요. 여러분을 원망하며 살고 싶지 않거든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요. 혜미야. 저는 이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준수 씨 앞으로 보낼게요.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 여러분.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아버님 병원비 2천만 원, 그동안 시댁에 보탠 생활비 3천만 원. 총 5천만 원입니다. 갚으실 필요 없어요. 혜미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의 노력과 인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무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저는 고급 승용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백미러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제 행복을 찾아야 해요. 1년 후 -2025년 3월. 저는 서울 강남의 쾌적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30평형 아파트. 넓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년차 목표였던 연 매출 50억을 초과 달성하여 연 매출 65억을 기록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반응도 좋았고 2년 차에는 연 매출 100억 달성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각 매장의 당일 생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고객들은 정말 집에서 만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죠. 이혼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처리했고 남편에게도 그가 받을 몫은 정확히 주었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전 시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요? 봉투를 열어보니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혜미야, 잘 지내니? 우리는 다들 건강해. 준수는 작은 식당을 다시 시작했어.
이번에는 제대로 배워서 하고 있단다. 지혜는 요즘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외모지상주의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말이야. 나는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구나.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우리는 너를 응원한단다. 멀리서지만 부디 행복하렴. 시어머니. 저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벽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우수 여성기업인 인증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년 후 -2027년 3월 사업 시작 8년 후. 어느 날 저는 한 방송 인터뷰에 나갔습니다. 국내 최대 경제 방송 프로그램이었죠. 김혜미 사장님, 현재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직영 매장 20개, 가맹점 60개, 총 80개 매장입니다. 연 매출 1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8년 전 하루 2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8년이면 긴 시간인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게 보였어요. 그게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각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품질을 관리하시나요? 저희는 중앙교육센터를 운영합니다. 모든 가맹점주와 직원들은 2주간의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표준 레시피 매뉴얼과 품질 체크리스트가 있고 매달 각 매장을 방문해서 품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연락은 하지 않지만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그분들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계시고 변화하고 계시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다시 만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모르죠. 그들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확신하게 된다면 그때는 차 한 잔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는 하셨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외모, 학벌, 배경. 그런 것들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 당신의 꿈, 당신의 실력. 그것이 당신의 진짜 가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빠른 성공을 꿈꾸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쌓아 올리세요. 저도 8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8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강하고 훨씬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김혜미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김혜미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